5-1, 5-2로 나눠서 들고 왔고 일단 5-1은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4-1에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코드 영역 이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요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의 조합으로 나눠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각각 문장을 한 번씩 실행한다가 가장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고 순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고 그걸 갖고 적절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사용자 눈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대로 각 세 가지 작업이 순서대로 발생해야 성공적으로 우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무조건 요 순차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한 번씩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반복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순차 흐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분기,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반복,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이에요. 대충 그 정도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 우리가 4-1 끝나는 타이밍에 이제 코드 영역이랑 데이터 영역 사이에 약간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두 가지를 짚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조금 길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어떤 이름, 예를 들면 초이스라든가 예를 들면 유어에이지라든가 등등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값을 담도록 할당문들을 먼저 적고 걔가 먼저 실행되도록 잘 적어둔 다음에 그 아래에다 이제 우리가 분기 내지 반복 흐름을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if문 내지 while문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조건식을 적을 때 그 사용자가 고른 값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써서 조건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if문 내지 while문의 조건식이 어쩔 때는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뜨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은 값이 뜨도록 false가 뜨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py 파일 고치지 않고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 어쩔 때는 너비가 20인 삼각형도 출력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우리 2주차 때 만들었던 거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4배속으로 내가 출력해보고 싶은데 할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고쳐야 됐어요. 이전에 리터럴 2 적혀 있었던 템포는 2 엔터 적어놓은 자리에다가 2 대신에 4를 적은 채로 다시 저장하고 다시 실행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이 그거밖에 없었지만 아무튼 기분이가 좋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2 내지 4 같은 리터럴을 적는 대신에 인풋 호출식을 적고 인트 괄호 닫고로 묶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를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4하고 엔터 쳤을 때는 4배속 20하고 엔터 쳤을 때는 20배속으로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if문이랑 while문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번에 실행할 거냐 다음에 또 실행할 거냐 또 실행할 거냐 등등을 결정짓는 수식의 이름을 섞음으로써 그래서 그런 할당문을 적는다. 그 다음에 변수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데이터 영역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는 명백히 코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전반적인 코드 실행 흐름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유롭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데이터 영역에서의 꼼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걔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 건 일종의 패턴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딱 정확히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3단 콤보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ife는 3으로 스타트하거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회를 3번 부여한다. 아니면 정확히 너비가 5인 5줄짜리 삼각형을 출력한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가장 먼저 맨 처음에는 life가 몇인 채로 스타트를 할 거냐 내지는 맨 처음에는 몇 번째 줄을 출력하기 시작할 거냐를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첫 반복 준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할당문을 적게 될 겁니다. life는 3 엔터 내지는 뭐 row는 1 엔터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적을 건데 while문 첫 줄에 조건식 자리에다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반복 실행할 것이냐, 언제 반복을 그만둘 것이냐를 수식을 적어서 우리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ife가 0보다 큰 동안,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aw가 위주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래서 우리가 5하고 사용자가 엔터 쳤다면 5번째 줄을 출력한 직후 시점까지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while문 첫 줄 적어두고 들여쓰기 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 반복에 해당하는 코드를 밀어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를 한 번을 제공한다, 내지는 이번 번째 줄을 출력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럴싸한 문장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while문 내용물 마지막에다가, 자 그럼 이제 내용물 한 번 실행했으면 방금 전에 서비스를 한 번 제공한 거예요. 방금 전에 예를 들면 3번째 줄을 출력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4번째 줄을 출력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으니까 목숨 하나를 줄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 줄이지 않으면 저 사람 한도 끝도 없이 서비스 받는 거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반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세팅해 두기 위한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서 마지막 세 번째 콤보를 여러분이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 익숙한 솜씨로 life는 life 빼기 1 엔터, 내지는 row는 row 더하기 1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해놓고 그게 4-1 끝이었어요. 4-2에서는 우리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파이썬 동네 기본 형식들 4가지를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 int 형식, float 형식, str 형식, 그 다음에 bool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 소수점 안 달린 숫자 int 형식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 3.5 같은 거는 float 형식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해가지고 우리가 글자들을 다루고 싶을 때 str 형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거짓에 해당하는 true, false를 다룰 때는 그걸 bool 형식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민증을 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던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타입이라는 형식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게 막 등장한다, 얘 정체가 뭐냐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친구의 형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어요. 우리가 후반부에 게임 만들 건데 그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만든 나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테스터로서. 그래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확히 숫자 몇을 쓸 것이냐를 정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고 싶을 때는 리터럴 적으면 됩니다. 내가 내 프로그램에 나 있는 16진수로 26살이야. 원한다면 0x26 적으면 돼요. 또는 내 프로그램은, 내 게임은 처음에 life가 3인체로 스타트 할 거야. 그 다음에 스코어가 0인체로 스타트 할 거야. 그런 3 내지 0과 같은 리터럴을 적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렇게 리터럴을 .py 파일에 적어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F5 눌러갖고 키보드 치는 사용자는 저 사람이 프로그램의 나이를 얼마로 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가 따로 힌트로 출력해 주거나 다른 방식을 쓰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만 알고 사용자는 모르는 값을 쓰고 싶을 때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반대로 프로그래머인 나는 나중에 사용자가 우리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5살 하고 엔터를 칠 건지 256살 하고 엔터를 칠 건지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일단 미래의 시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다 해서 인풋 호출식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두면 지금 시점에 나는 이게 정확히 나중에 5가 될지 20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고른 그 값을 어딘가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도록 프로그램의 남은 부분을 적절한 수식 내지 문장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두 사람이 존재한다 쳤을 때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모르고 나중에 플레이하는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끌어다 쓰는 게 가능했어요. 얘는 우리가 직접 구사하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임포트 랜덤 엔터 쳐둔 다음에 랜덤 점 하면 이것저것들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막 여러분 정규 분포라든가 그런 것도 잔뜩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그냥 단순히 주사위 굴린다, 균등한 분포로 각각의 숫자들 중에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 중에 하나를 뽑으시다라면 요 randint라는 친구를 쓰시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 살짝 구경해봤고, 여러분 지금 그 과제 넘버1 지금 조회수가 200건이 넘어갔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310관 1층에 제가 이제 계단으로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친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물어봐서 이제 그 목표 1번 있잖아요. 게임 한 판 플레이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봐요. G 괄호 열고 이제 해갖고 숫자 입력했더니 웬걸 한 방에 true가 뜨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게 504분의 1의 확률입니다. 1, 2, 3부터 9, 8, 7까지 경우의 수가 504가지인데 그래서 로또 사라고. 너 지금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일단 덕담을 나누고 일단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당연히 뭐 본인이 코드를 고친 게 아니라면 이런 랜덤으로 결정한 거를 한 방에 때려 맞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에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짝 살펴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정해놓고 그거를 예를 들면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지금 말했던 리터럴 적거나 인풋 호출식 조합을 적거나 랜드 인트를 적거나 랜드 인트 호출식을 적거나 해서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일단 담아두고 나중에 예를 들면 if문이나 while문의 조건식에서 활용한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다음번에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얻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난주 내용이고 우리가 꽤나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인간인 내 머릿속 다양한 아이디어들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py 파일에 지금 여러분이 옮겨 적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지금 느낄 겁니다. 우리 목표 2번 과제 넘버원의 목표 2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맨날 하던 거예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F5 누르고 게임 호출식 적고 엔터 키 치면 여러분이 정한 게임을 제가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말은 쉽지 뭐 숫자 맞추기 게임 우리 직접 구경해 봤잖아요. 최종 버전 이렇게 해서 그거에 여러분이 직접 숫자 알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둘 중에 하나를 저를 플레이를 시키도록 만드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을 써서 적절한 데이터 제 손으로부터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G 호출식을 써서 게임한테 밀어넣고 게임이 나한테 돌려주는 판정 결과를 토대로 저한테 다시 출력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밀어넣고 받고 다시 반송 받아갖고 다시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구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아이디어조차도 여러분은 그 실행 흐름을 오로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나눠서 다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아직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 진짜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만 갖고 써야 됩니다. 근데 쟤네들을 갖고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거를 실제로 내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결국은 문장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그래 요 순서대로 쫙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아 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적을 수 있는 문장의 가지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장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임포트문, while문, 뭐 할당문 나중에 나왔었죠. if문 나왔죠. 뭐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만 갖고 우리가 게임 하나를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직 적기 때문입니다. 리턴문이라고 뭔가 등장하긴 했는데 아직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지금 어려운 게 수식 적는 방법. 내가 지금 이 이름에다가 이름은 잘 정했어요. 예를 들면 result라는 이름을 잘 정했습니다. 걷다가 내가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잘 때려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result는 한 다음에 그 수식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식을 적는 방법, 뭔가 수학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에는 익숙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중간중간에 수식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결과 값을 지금 내가 다루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 적절한 값으로 담았다가 꺼내가면서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다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 몇 종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제가 엔터 1, 엔터 2, 엔터 3, 엔터 쳐가면서 입력하면 그러면 인트값 하나씩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세 자릿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인풋으로 한 번만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숫자 3개를 나눠서 100자리, 10자리, 1자리 나눠 갖고 그걸로 G를 호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식의 여러분 욕심이 생겼다라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에 비해서 비록 제가 입력하는 횟수는 한 번으로 3분의 1로 줄겠지만 여러분이 그 나머지 고통을 이제 파이썬 코드, 수식, 문장을 작성하면서 분담을 하시게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5주차에는 요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인덱스라는 개념이고 일단 제목으로 달아갖고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대한 알을 한 차원 더 넓히기 위한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프로그래밍 동네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여러분이랑 같이 도입을 해보는 게 이 인덱스 5-1 내용이에요. 그래서 5-1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짜잔 인덱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약 80 슬라이드 정도를 써먹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굵은 글씨 단어 인덱스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덱스라는 단어. 그래서 뭐 그런 번호 내지는 뭐 순서 몇 번째 정도로 우리가 적당히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아무튼 굵은 글씨 인덱스라는 친구로 우리가 납득하기 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구경해 볼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위치라는 단어, 이름, 그 다음에 이름 사전, 그 다음에 칸이라는 단어가 오늘 굵은 글씨로 처음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스타트 해봅시다. 조금 먼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목표를 5-1을 중간 쉬는 시간 이전까지 끝내는 건 아마 어려울 거고 4시 반 정도까지 일단 주파하려는 걸 목표로 한번 최대한 빠르게 달려볼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용 구경이에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별표를 찍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별표를.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수업 자료에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가 있다 하면 이게 지금 중요해서 별표를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 수업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하죠. 중요하긴 해요. 아무튼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이 클래스 가서 1주차 수업 자료 열어보시면 거기는 이제 대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별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pdf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는데 1페이지에 별표가 찍혀 있다라면 아예 그 슬라이드, 그 .pdf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절대로 여기서만 등장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별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1주차 때 뭐 나왔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이딴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 그에 대한 완벽한 납득을 하기는 어려울 만한 상대적으로 난해한 것들이 존재할 때 별표를 찍어둘 예정입니다. 얘는 이제 종종 예시 코드에도 중간중간 주석으로 여기는 별표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달아둘 예정이니까 잘 구분해서 특히나 여러분 이제 우리 8주차 수업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라고 일단 우리 투표 결과 나왔고 그걸 이제 우리 학과 사무실에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의실이랑 잡아 주실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보러 오겠지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오면 이제 꽉 들어 차니까 좀 더 큰 강의실 빌려 주실 거니까 아무튼 시험 수업 시간 3시간 안에 시험은 일단 2시간을 볼 예정이고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중에 안내문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8주차에 시험 볼 예정인데 그 전주라든가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구경하고 있는데 막 별표 찍혀 있다 .pdf 파일에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스킵해서 넘기셔도 무방하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작부터 사용 구경이랍시고 스타트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바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은 실행되는 거다. 얘는 그냥 고개 끄덕하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고개 끄덕거림이 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 대신 다뤄주는 뭔가들은 항상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가장 중요한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들, 예를 들면 문장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얀 창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실행하고 있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같은 친구들, 뭐 맥북에는 맥 친구가 다 들어가 있겠죠. 걔네들도 당연히 순차 개념을 칼같이 지키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윈도우가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여러분 기계에 해당하는 컴퓨터 친구도 당연히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각각의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카우버거 얘기했는데 카우버거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돼요. 내가 오늘 할 일 목록해서 집에서 1, 2, 3, 4, 5 번호 붙여갖고 들고 왔다 하더라도 지금 3번은 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2번 먼저 하고 와야지 와 같은 느낌. 잠깐만, 그건 먼저 하는 거구나. 4번 먼저 하고 와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순서를 바꾸면서 진행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심지어 그게 더 효율적이면 나는 얼마든지 효율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 왜 코드를 이렇게 짰지 밑에 거 먼저 하고 와야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순서를 지 맘대로 바꾼다든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파이썬 인터프리터 등등은 항상 순차 개념을 100% 지켜가면서 그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그딴 식으로 코드를 짜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종 노래 출력하는 거 생각해봐요. 노래가수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선 완전 개 답답한 거예요. 학 출력하고 교 출력하고 빨리 한 다음 퇴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지금 3분 뒤에 끝난다 생각해봅시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중간중간에 막 30초씩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안녕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 출력하는 문장이랑 교 출력하는 문장 사이에 예를 들면 0.5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문장을 넣어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련히 알아서 목표대로 잘 짰겠지 라고 판단하면서 그냥 우직하게 항상 적혀있는 그대로 실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이렇게 짜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머의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분이 내 목표대로 코드를 잘 적어두기만 한다면 그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수식을 계산하는 모든 제반 친구들은 전부 다 오로지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차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그렇게 의도해 놓은 거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저장해 두면 그걸 언제 F4를 눌러서 실행하든 항상 동일하게 동일한 글자들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동일한 문장들을 항상 동일한 스타일로 실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항상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초중고 시절에 배운 가장 확실한 거 수학을 써서 숫자를 써서 컴퓨터는 모든 걸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인 숫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예요. 심지어 비싼 컴퓨터예요. 그죠? 100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핸드폰이라는 컴퓨터가 출력해 준 거예요.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 준 겁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었던 그 소위 멀티미디어들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핸드폰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나이, my age, your age, 나이 자체는 숫자의 개념이니까 걔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로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저 글자들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숫자의 나열이었다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저 지금 보이스 레코더 따로 쓰고 있잖아요. 얘도 작은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 친구도 지금 열심히 SD카드에다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차피 숫자니까 항상 숫자로 다룰 것이고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니코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UTF-8, 16, 32 막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가 유니가 뭐 통합 막 그런 뜻이잖아요. 유니언 같은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통합을 해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예를 들면
한글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예를 들면 가에 대해서도 숫자를 매겨놓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서 문자표라는 프로그램 켜면 유니코드 기준으로 분류 방법, 하위 범위 해갖고 예를 들어 라틴어 뭐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각각의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자 보면 다양한 나라 말들, 글자들에 대해서 각각 전부 다 숫자들을 하나씩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유명한 유니코드에서 유명한 우리한테 유명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부터 갓까지 받침 단위로 지금 하나씩 다 마련해 둔 거죠. 그 다음에는 개가 있고 갸가 있고 기회가 있고 해서 얘는 이제 가부터 깃까지가 한 줄로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표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깃 다음에는 뭐 나오겠어요? 기역 다음에 뭡니까? 사전순으로. 그죠? 우리 남한 기준으로는 쌍기역이 나올 겁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니은이 나와요. 지금 니은이라고 답한 친구들은 알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가가 좀 유명한 16진수로 AC00이라는 숫자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 AC00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여기 지금 한글 가 한 글자가 지금 담겨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각은 AC01, 02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가, 각, 간, 갓, 갈, 각, 감, 갑, 감갑, 갑, 강, 갑까지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가지고 쫙 매겨져 있는 거예요, 번호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개 나오고 나 나오고 해서 히읗에 이에 히읗 받침 힛까지가 전부 다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걔네들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숫자를 매겨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AC00 부분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섬나라 말이라든가 한자라든가 아니면 뭐 화살표 기호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컴퓨터는 그런 숫자들의 나열을 가지고 이거 지금 HELLO 컴마 띄고 WORLD 느낌표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글자체 폰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책을 열면 거긴 그림책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AC00이라고 적혀 있다면 화면에 이렇게 검은색 흰색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같이 점이 열심히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적절한 자리에다 검은색으로 칠해 줌으로써 여러분 눈에 한글 글자를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글자는 그렇고 소리나 동영상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봤던 그런 느낌의 그래프를 그려서 소리 같은 경우는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축을 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힘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크를 써서 파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뚝뚝뚝 잘라가면서 이 시간대에는 크기가 얼마였냐, 얼마였냐, 얼마였냐 같은 것들을 숫자를 하나씩 재는 겁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그 숫자를 그냥 쫙 나열해 버리면 이제 걔가 .wav, 웨이브 파일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그건 이제 용량이 좀 많이 크니까 뭐 저처럼 지금 나중에 편집하는 용도로나 그 WAV 파일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MP3라든가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연속이란 말이에요. 제가 막 이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런 연속적인 파형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크기가 얼마나 되나를 재서 계량을 해서 그 숫자 센서로 측정한 값을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는 걸 보통 샘플링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재생을 할 때는 이 숫자대로 스피커를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크면 더 멀리 앞으로 가거나 더 가까이 뒤로 당긴다든가 하면 얘가 부들부들하면서 유사한 느낌으로 재생을 마이크에서 녹음된 그 소리를 비슷한 느낌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뭐 그 풀 HD니 막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면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한 장이 있다.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이런 식으로 잘게 자르고 요 자른 한 점에 해당하는 기본 단위를 픽셀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각 픽셀별로 여기에 무슨 색으로 나중에 칠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색의 아니죠. 빛의 삼원색으로 해서 빨강, 녹색, 파랑 그래서 RGB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각 픽셀별로 빛의 세기를 기록을 해두면 그걸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bmp 파일이 되는 거고, 걔도 역시나 크니까 여러분 뭐 jpg나 그다음에 움짤이라고 부르죠. gif나 png나 그다음에 webp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의 압축을 해서 크기를 줄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동영상은 결국은 그림의 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도 나누고, 예를 들면 1초에 60장 보여준다. 그다음에 각각의 그림, 각각 픽셀 뭐 RGB 값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뭐 .mp4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압축을 해서 다루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볼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계속 유튜브 서버로부터 그림을 수십 장씩 받아오는 겁니다. 수천 장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다가 쌓아둔 다음에 우리 유튜브라는 앱은 거기서 1초에 예를 들면 30장씩 꺼내가지고 우리 눈앞에다가 이렇게 샥샥샥 바꿔서 슬라이드 쇼 하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있구나라든가 영화를 한 편 감상할 수 있다라든가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지금 RGB라고 말했던 것도 숫자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이면 가장 깜깜한 거고 255면 가장 밝은 거고와 같은 느낌으로. 소리도 비슷한 느낌이고 동영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컴퓨터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숫자 형태로 다루고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렇게 컴퓨터가 숫자만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그런 굵은 글씨 단어들 또 전부 다 숫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건 전부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성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전부 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되는 코드 영역에,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문장들, 수식들도 전부 다 숫자로서 우리 컴퓨터가 다루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비밀이긴 한데, 자, 지금은 이제 별표가 사라지긴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사실 비밀인데, 사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내 파이썬 프로그램 F5 눌러갖고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 돌아가고 있는 내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숫자의 형태로 내 컴퓨터 위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컴퓨터는 숫자밖에 다룰 수 없으니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사용해 왔던 각종 개념들 역시나 하얀 창 뒤에서는 나름의 숫자들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한 제 짧은 시연을 잠깐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도 지금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 놨고, 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직접 해볼 거예요. 실습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복습이에요. 자, 우리 인터랙티브입니다. 3하고 엔터 치면 3 나오는 바로 그거였어요.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8이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왜? 수식 3 더하기 5를 계산한 결과값이 인트 형식 8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구경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산하면 str 형식 나오는,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영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짜고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우리의 의도는 지금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뭐니라고 물어본 거였겠지만, 이 친구는 내 사전에는 아직 넘버가 없는데요 꺼지세요 와 같이 네임 에러를 내뱉는 걸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당문을 적어서 넘버는 3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3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본인이 알고 있던, 본인이 기록해놨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할당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요 는 왼쪽에 적어놓은 여기에다가 담는다, 변수 넘버에 담는다, 이름 넘버에 담는다 정도까지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사실은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파이썬에서는 이 넘버에다가 인트 값 3을 담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실제로는 인트 값 3은 절대로 넘버에 담겨 있지 않아요. 대신에 메모리 위에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에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넘버는 3하고 엔터키 쳤을 때 실제로 넘버에 담기는 값은
인드값 3을 고지고대로 담는 게 아니라 C랑 완전히 달라요. 인드값 3을 고지고대로 담는 게 아니라 대신에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은 메모리 위 저기에 있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메모리 상에서의 위치값을 대신 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넘버하고 엔터키 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건 합격 목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방금 전 우리가 계산 결과로서 담아놨었던 메모리상의 주소 하나, 위치 하나를 내 손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걸 갖고 메모리 위를 탕탕 방문해가지고 누구 있습니까 하고 두들기면 거기서 이제 인드값 3이 누구세요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우리한테 지금 들고 와서 이렇게 3 한 글자로 보여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이제 정답에 가까운 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인트값 3은 메모리 위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이썬에는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친구 함수 맞아요. 그래서 id하고 괄호 열고 수식을 하나 적고 괄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한 거잖아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은 어디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우리는 모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봅시다. 10진수죠 일단. 1000 메가 얼마입니까? 잠깐만. 여기서부터 기가죠. 그래서 140테라입니다. 140조 번지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개 크죠? 3. 자, 그냥 3 담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10진수라 한 자리잖아요. 살짝 딸깍하면 끝납니다. 140조를 때려 붙고 앉았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넘버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140조라는 거예요. 우린 3을 담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 팩트입니다. 메모리 위에 지금 제 메모리 위에 제 노트북에 제가 실행하고 있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있었던 메모리 위에는 실제로 저 번지의 인트값 3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id하고 넘버 해갖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해요. 얘는 지금 이름 넘버는 메모리 위에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메모리 위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 넘버 계산하면 당연히 지금은 3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d 넘버랑 id 3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넘버라는 6글자 수식을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3이랑.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넘버라는 수식으로 실제 인트값 3을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할당문 넘버는 4하고 엔터를 친다면 이제는 우리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넘버 자리에는 ID4가 담겨요. 그래서 ID 넘버 하면 아까 전이랑은 다른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1160인데 이거 여러분 노트북이랑 저랑 숫자 다를 수 있어요. 1160인데 지금은 1192가 담겨요. 얼마 차이 납니까? 92 빼기 60 하면 32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92번지는 정확히 메모리 위에 4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숫자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위엔 지금 인트값 3도 살고 있고 4도 살고 있어요. 대충 보니까 적당히 옆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친구도 한번 물어볼까요? ID 5 하면 얘는 또 24번지 그러면 또 124니까 32 차이 나는 거죠. 6 하면 플러스 32 하면 얼마입니까? 56, 7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3이랑 4랑 5랑 6이랑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1, 0 그런 친구들도 비슷한 숫자로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임 에러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 친구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네임 에러가 뜹니다. 꺼지라고 얘기해요. 3는 아직 모르는 친구예요. 와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쪽도 여러분이 탐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dir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에 대한 호출식을 적고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있는 그 사전인가 뭔가 하는 거에 이름이 뭐뭐가 적혀 있니를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답변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한 이름에 더해서 넘버라는 이름을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버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dir 호출식 계산하기 전에 이미 할당문을 실행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현재 이 친구는 넘버가 뭔지는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넘버는 4하고 엔터 칠 때 실제로 이 친구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id4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VARS라는 친구를 써서 얘도 역시나 함수예요. 함수 출식 계산하면 우리한테 조금 더 복잡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 조금 스크롤을 좁혀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이름들도 있긴 한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넘버라고 물어보면 이름 넘버를 사용하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int 값 4에 해당하는 id 값이 담겨있기 때문에 int 값 4를 당신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넘버를 쓰시면 저는 4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이름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조작을 해봅시다. 다시금 우리가 넘버 지금 4가 담겨 있는데 3 담아줘라고 얘기하고 다시 VAR에서 호출하면 이젠 다시금 이제는 넘버라는 이름 쓰시면 int 값 3 쓰실 수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반응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할당문 실행했을 때 그 왼쪽 오른쪽 내용을 토대로 그 결과를 적절하게 기록을 꼬박꼬박 해두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친구 사전에는 넘버는 있지만 펑크라든가 인사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사하면 꺼지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 한 다음에 적당히 아무거나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엔터 치면 이제 함수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제는 인사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넘버라는 이름도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추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연장 학습이 끝나요. 그래서 자 갑자기 메모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 꽂혀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새로운 노트북 같은 거 살 때 CPU가 뭐가 들어있냐, 몇 기가 헤르츠냐, 그 다음에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 뭐 16, 32, 64 막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SSD가 몇 기가바이트짜리냐, 또는 그래픽 카드가 뭐 40, 70이냐, 80이냐, 90이냐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고려해 가면서 노트북 어떤 거를 살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메모리는 모든 컴퓨터에 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룬다고 했는데 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다루게 될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직접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칩시다. 카카오톡 앱 켜면 새로운 메시지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카카오톡 앱을 딱 켠 순간에는 내 핸드폰에는 새로운 메시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어디 있냐?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컴퓨터에 있다. 라면 일단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 숫자를 들고 와서 내 핸드폰의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눈에 보여준다고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내 컴퓨터에 있기는 한데 메모리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지금 파일로 저장돼 있다라든가 한다면 일단은 그 파일을 열어서 읽어서 메모리 위에 그 숫자들을 올려놔야지 내 프로그램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든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 그 모든 n은 int 형식 값 3이라든가 str 학 한 글자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 측면뿐만 아니라 코드 측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동등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함수 정의 적어본 그 인사, 내용물 덩어리 역시나 만약에 우리가 인사를 호출할 수 있다. 인사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100% 확률로 그 인사의 내용물이 내 프로그램에,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사실은 살짝 힌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약간 스포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친구 함수 이름, 새로운 이름, 인사, 수식 인사 적고 엔터키 쳤더니 우리한테 at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진짜로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예쁘게 숫자로 저장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값을 들고 와서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덧셈에 써먹는다거나 할 수 있겠죠? 또는 메모리 어딘가에 새로운 값을 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 어디서 값을 가져올 거냐, 메모리 어디다가 값을 적을 거냐 등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치 값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위치가 어드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는 명사보단 동사에 가깝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주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소는 이제 명백히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의 위치라는 단어를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식으로 메모리 어딘가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담겨있는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메모리.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한 곳을 딱 핀포인트로 찍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치 값을 써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숫자 3, 인트값 3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 인사 내용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둘 다 존재한다라면 당연히 걔네 둘은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우리 변수 생각해보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잖아요. 메모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메모리 4번지에 인트값 3도 담겨있고 4도 담겨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엔 반드시 숫자가 하나만 적혀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내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숫자가 두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걔네 둘은 당연히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위치 각각에 대한 위치 값 역시나 서로 다르게 발급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위치값 몇 번지입니다만 알고 있다면 메모리에 직접 방문해서 그 위치에 담겨 있을 값, 예를 들면 인트값 3 같은 거를 멱살 잡고 끌어와서 덧셈에 활용한다라든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현재 쓰고 있는 위치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id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ID 비밀번호 할 때 id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id가. 그렇죠? identity 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존재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identifier 하면 이제 그런 우리 각각의 존재를 누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호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식별자라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쓰는 겁니다. 아무튼 그 아이덴티파이어의 줄임말로 ID 두 글자를 쓰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ID 비밀번호 할 때도 똑같은 걸 쓰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ID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 몇 번지에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요 ID 값이 진짜로 메모리상의 위치 값입니다. 다른 동네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루는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모리 위에 실제로 담겨있는 인트값 3 같은 거를 끌어서 쓰기 위해 본인의 손에 쥐고 있을 그런 값들을 위치값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id 값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진짜 함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봤듯이 id3이랑 id4는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메모리 위에 3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4가 담겨있는 자리는 당연히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값 3이랑 4는 서로 다르고 메모리 위에 얘네 둘이 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 둘에 대한 id 값 역시나 메모리상의 실제 위치 역시나 당연히 다르게 나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적어봤던 이런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등등을 실행할 때 이름 넘버에 대해 실제로 담기는 값은 절대로 3이 아닙니다. 절대로 파이썬에서는 0%예요. 이거는 완전히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트값 3을 그냥 넘버에 바로 때려 박지 않아요. 대신에 id 3 값을 담습니다. 는 오른쪽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을 이름 넘버에 담아요. 그렇게 id 값 얘만 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40번지와 같은 그 숫자만 들고 있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진짜 메모리 40번지 가서 문을 두들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담겨 있을 진짜 메모리 위에 숫자 3을 들고 와서 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함수 호출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input 괄호 닫고라는 함수 호출식 적어놨다 칩시다. 그걸 계산할 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일단 수식 인풋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 인풋 계산하면 지금 내 사전에 인풋이 적혀 있을 것이고 거기 적혀 있는 id 값을 들고 와서 id 인풋 값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메모리 방문합니다. 문 두들기면 거기는 input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코드 덩어리들, 숫자로 지금 담겨 있는 메모리상의 영역,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숫자들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굵은 글씨로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이름은 name이라고 불러요. C 동네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름이라고 다루는 바로 그거를 identifi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C에서 C 수업 하잖아요. 기초 프로그래밍이잖아요. int 넘버 세미콜론 해서 선언 적어놨다면 넘버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어를 여러분이 내 C 프로그램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금 얘기했던 ID 값, 메모리, 위치 막 그런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에는 좀 번잡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ID 값들을 직접 그 140조에 해당하는 숫자를 내가 직접 키보드로 치지 않고 대신 적절한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적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파이썬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전체 수식, 문장,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완성하고 F5를 누르면 중간중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해서 기록해둔 뒤에서 몰래 기록해둔 ID 값을 써가면서 메모리를 방문해 가면서 실제 값을 꺼내와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는 어떤 위치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와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코드 측면에서는 어떤 위치에 담겨있는 예를 들면 인사 내용물 사용자한테 이름 물어보고 인사말로 화답하는 프린트하는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바로 실행을 해본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 이름은 일단 오늘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복잡한 친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까지 구경하면 드디어 우리 수업 중간고사를 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고, 자, 그리고 이름 개념조차도 우리가 직접 다루기는 너무 번잡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좀 더 쉽게 요 이름이랑 위치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이름 사전이라는 느낌의 책 한 권을 놔두고 그걸 써서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각각의 이름에 대한 ID 값을 기록 및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사전에 기록해둔 이름들이 뭐뭐 있냐 dir이라는 함수 호출해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ars 괄호를 닫고 하면 어떤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 거기 담겨 있는 ID 값을 써서 어떤 느낌의 값을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여러분이 직접 쳐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그럭저럭 많은 내용들이 지나갔는데 자 방금 구경했던 그 메모리 얘기, ID 값 얘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오는 여긴 또 다시 별표를 쳐놨어요. 이것도 한 살짝 현장 학습을 하고 이걸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우리 뒷수업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2는 아까 얘기했듯이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가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제가 재밌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살짝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일단 이 친구 껐다 켤게요. 지금 뭔가 타락한 친구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친구예요. 껐다 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학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별표 쳐놨으니까 눈으로만 구경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할당문 넘버는 3하고 엔터 치면 실제로 담기는 거는 실제로 넘버에 대해서 담기는 건 이런 커다란 숫자다. 140조 막 이런 엄청 커다란 숫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메모리 위에 인트 값 3이 어디 담겨 있냐 그 정확한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지금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10진수 표현이고 보통 이제 엄청 커다란 숫자 내지는 메모리상의 주소 같은 걸 표현할 때는 16진수 표현을 줄곧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헥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헥스 한 다음에 자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헥스 한 다음에 38하고 리터럴 적은 다음에 엔터키 치면 10진수 기준 38, 이 16진수로 적으려면 계산하면 인트값 10진수로 38이 나오는 16진수 리터럴 적으려면 0x26 네 글자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함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트값 3이 메모리 위에 16진수로 몇 번지에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약간은 규칙적인 느낌으로 7FF 같은 느낌으로 하고 뭔가 복잡한 숫자 아까보다는 좀 짧아진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 컴퓨터에
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위에 요 0328번지에는 인트값 3이 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직접 메모리 뚜껑을 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메모리 영역에 진짜로 3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코드 따윈 필요 없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연결 버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 중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P로 시작하는 파이썬이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를 골라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블리츠 크랭크인가 뭐 그랩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탭을 까면 그 친구의 메모리 예를 들면 0번지에 뭐가 있니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지 근처는 물음표로 막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안 측면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메모리 탭에는 검색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붙여넣기를 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에 0328번지에는 진짜로 03이 담겨 있나. 자, 이거 16진수 표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진수 두 자리가 16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16진수로 두 자리가 1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에 00번지, 01번지, 02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쫙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엔터 키를 쳤을 때 여기에 03이 적혀 있다면 제 주장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한테 쌍욕을 날리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 id 값으로 진짜로 메모리를 검색했을 때 거기엔 진짜로 인트 값 3이 담겨 있냐입니다. 엔터를 치면 쳐볼게요. 웬걸 갭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FF가 대신 담겨 있습니다. 자, 16진수라 FF니까 가장 큰 숫자죠. 그렇죠? 16진수니까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글자가 모자라니까 A, B, C, D, E, F까지 풀로 활용한 겁니다. FF면 255를 의미해요. 03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255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 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는 혹시나 웬걸 또 FF예요. FF 00000000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우리가 지금 파이썬 설치해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요즘은 이제 2020년대에는 전부 다 64비트 에디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64비트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포함한 컴퓨터 동네 다양한 친구들이 어떤 숫자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64비트 단위로 끊어서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64비트는 자 1바이트가 8비트란 말이에요. 64비트는 8바이트 단위로 하나의 세트로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클릭해서 이 메모리를 지금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고 있는데 이거를 8바이트 단위로 읽어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법같이 FFFFFFF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2억이 적혀 있습니다. 인트값 3이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개뿔 거짓말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옆 칸을 한번 봅시다. 그 옆에는 뭔가 7FF로 스타트하는 그 140조에 해당하는 숫자가 뜨고 있고 그 웬걸 이상한 숫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옆에는 자, 여긴 또 인트값 3이 아니라 웬걸 8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비로소 8바이트 단위로 인트값 3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3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트값 3이 담겨 있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인트값 3을 담을 때 이만큼을 씁니다. 8바이트 기준 4칸을 써요. 32바이트만큼을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탭을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이거를 4덩어리 단위로 끊어서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에는 지금 인트값 3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ID3하고 ID4 했을 때 32만큼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28번지에는 인트값 3이 담겨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지금 뭔가 여기는 전부 다 FF로 떡칠돼 있고 여긴 지금 또 전부 다 이상하지만 똑같은 숫자로 점철돼 있고 여기도 지금 전부 다 8로 점철돼 있고 요 옆에는 지금 보시면
3, 4, 5, 6, 7, 8, 9, A, B, C, D, E, F, 16이죠. 이제 10이냐? 그런 느낌으로 인트 값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워 팰리스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인트 값 3도 여기 살고 있고 4도 여기 살고 있고 5도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메모리 위에 저 자리에는 인트 값 3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0328번지를 이름 사전에 넘버에다가 옆에다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만 들고 있으면 그 숫자만 사전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모리 방문하면 맨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뭐 그냥 넘길 수 있겠죠. 뭐 그럼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숫자도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거 읽으면 된다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만 있으면 그 친구는 얼마든지 여기 담겨있는 진짜 숫자 3, 4, 5, 6 등등을 전부 다 꺼내와서 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의 인트 형식은 4바이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배웠겠죠? 그렇죠? 사이즈 오프 하면 4바이트 나올 거잖아요.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 일단 저 친구들은 32바이트짜리입니다.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인트 형식 해봤으니까 일단 이 친구는 살짝 풀어줄게요. 계속 1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이번에는 인트 형식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살짝 보여드리면 id 4 하면 방금 봤듯이 5 하면 이런 느낌, 6 하면 이런 느낌 같은 식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 16진수니까 16진수로 20만큼 차이 난다라는 건 10진수로 32만큼 차이 나는 게 맞습니다. 진짜 거기에 지금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 인트 형식은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써본 인트에 대비되는 다른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str 형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는 HLL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겠어 같은 느낌으로 할당문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인사 괄호 닫고 하면 지금 이름 사전에 인사 옆에 뭐가 id 값이 얼마가 적혀 있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16진수로 요렇답니다. 얘는 지금 7FF가 아니라 조금 작은 숫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id 3, 4, 5 등등이랑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왔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들고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일시정지하고 다시 메모리 탭 가서 다시 이걸로 검색을 때려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요번에도 똑같이 FF로 스타트해요. 뭔가 F를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걸 적어놨고 그 뒤에는 지금 뭔가 또 이상한 숫자를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7FF로 스타트하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번엔 8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5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뭔가 이상한 숫자들만 지금 03D 4765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아이고 오른쪽 스크롤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HL로 5글자가 지금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메모리 몇 번지에 어떤 숫자가 있냐, 어디 8바이트에 어떤 숫자가 담겨있냐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살짝 튀어나오는 저 친구들은 자, 메모리 특정 위치 여기 적혀있는 요 1바이트를 소위 말하는 ASCII 코드로 간주했을 때 걔가 어떤 글자로 나중에 간주될 것이냐를 간략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특수문자 같은 느낌이라 물음표라든가 점으로 나온다 한다면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는 지금 헬로 5글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친구 유니코드 쓰고 있으니까 요 헬로 알파벳 5글자는 각각 1바이트로 끊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1바이트로 풀어가지고 보면 그래서 32단위로 다시 풀어갖고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적당히 길 가다가 요런 느낌으로 숫자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865 60 60 6F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str 5글자짜리 헬로가 담겨있는 그 한 칸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장은 여기 지금 헬로가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H 알파벳 몇 번째 글자입니까? A, B, C, D, E, F, G, H 8번째 글자죠. 그래서 68은 사실은 알파벳 소문자 H를 의미하는 그 문자표상의 숫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 E, L, L, O잖아요. E는 몇 번째입니까? A, B, C, D, E 5번째잖아요. 그래서 68 뒤에 65, 그 다음에 6C입니다. 그 다음은 C는 이제 10진수로 치면 12예요. A, B, C, D, E,
FGHIJKL. 그래서 L이 맞아요. 그래서 6C가 두 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6F는 15번째 글자니까 그래서 L, M, N, O까지 해서 15번째 글자는 O입니다. 알파벳.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짜로 그 알파벳 소문자 5글자가 제대로 이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여기 정도까지가 지금 STR 형식 5글자짜리 HLO가 여기 담겨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 FFFF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 이상한 숫자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8바이트 단위로 바로 오른쪽에 적혀 있던 게 바로 이게 몇 개짜리, 몇 칸짜리 STR 형식 값인지 길이를 나타내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5글자짜리입니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팩트가 박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인트 형식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까 8이 적혀 있긴 한데 이제 좀 더 큰 숫자를 다룬다 그렇지만 8보다 좀 더 큰 숫자가 담겨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음수가 담겨 있다, 0이 담겨 있다도 역시나 요 오른쪽에 담겨 있는 그 숫자를 통해서 구분을 하도록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 5라는 숫자가 그 str 형식 여기 담겨 있는 값의 길이, 글자 수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인트 8바이트 4덩어리짜리였어요. 그 중에 진짜 값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그 인트 한 칸의 길이를 나타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숫자가 담겨 있냐. 그리고 지금 앞에 두 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FF라고 했냐.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숫자는 뭐냐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살짝 기록을 해둘게요. 제가 적당히 메모장 같은 데 기록하고 이게 지금 str 값으로서 담겨있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int 형식을 다시 한번 까보면 뭐 지금 int 값 5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서 보면 얘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살짝 다른 숫자가 담겨 있어요. 2580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봤듯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5 담겨 있고 여기 지금 인트 형식 값들이 전부 다 다세대 주택으로 몰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요 ID 값으로 딱 봤을 때 8바이트에서 살짝 한 칸만큼 오른쪽으로 봤을 때 거기에 전부 다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인트 형식 값들은 전부 다 이 숫자가 담겨 있고 헬로 같은 str 형식 값들은 저게 258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담겨 있다는 걸 지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이 커다란 숫자, 역시나 140조에 해당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한 퀴즈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정확하게 메모리 이 자리에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 몇 번 얘기해 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입 괄호 열고 3 하면 int 형식입니다. 그래서 타입 괄호 열고 넘버 할 때도 지금 넘버에 id 3이 담겨 있으니까 결국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인사에는 지금 헬로 5글자 담겨 있는 셈이니까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int 엔터 칠 때랑 str 엔터 칠 때도 똑같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에 쓴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냐 그 ID 값을 당연히 물어보는 게 가능하고 얘가 이제 엔터키 치면 우리한테 2580 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STR 같은 경우는 30C0 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지금 모든 인트 칸들에 모든 인트 값들에 줄줄이 붙어있던 모든 STR 값들이 주렁주렁 달고 있을 그 숫자가 이걸 의미한다라 봐주시면 돼요. 메모리 어딘가에는 인트 형식 그 자체에 해당하는 값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숫자로. 왜 숫자로 걔네들이 담겨 있냐? 그래야지만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모든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중요한 의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숫자로서 담겨 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트 형식 중요하지 않나요? str 형식 중요하지 않나요? 둘 다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가 어디 있냐에 해당하는 id 값도 당연히 다 달려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모든 인트 형식 값들은 나 자신이 인트 형식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id 인트 값을
이 8바이트만큼을 각각의 적절한 자리, 바로 오른쪽 자리에다 담아놨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int가 지금 8바이트 4덩어리짜리였는데 그 4덩어리 중에 3덩어리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앞에 달려 있었던 FFFF가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걔는 아쉽지만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좀 애매한 친구고 걔가 요즘 파이썬 업계에서 지난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엄청난 핫 이슈로 지금 사람들이 이거 FF로 해놔야지 빠름 아님 이거 왜 개뻘짓하고 앉아있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됨과 같이 열심히 인터넷에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13에서는 저걸 FF로 해야 빠르다가 다수 의견이 됐고 실제로 저걸 FF로 해둠으로써 파이썬이 다음 단계로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 버전이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악성 코드처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예를 들면 실험적 버전 그 막 있잖아요. 게임도 베타 버전 같은 거 있잖아요. 테스트 서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동봉돼 있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걔가 원본 버전보다 느리지만 가능성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잠깐만. 여기서 중간 쉬는 시간 갖는 게 낫겠구나. 지금 몇 시입니까? 요 마지막 슬라이드 운만 띄워놓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id 값이랍시고 이상한 엄청 커다란 숫자 실제로 메모리 방문을 해본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방문해 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로 int 값 3이 담겨 있네. 여기 진짜로 헬로 5글자가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네를 목격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FF의 의미라든가 더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고 드디어 오늘 본론 얘기해. 아직 인덱스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분만 쉴게요. 아니, 7분만 쉴게요. 여러분 핸드폰 시계로 3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얘기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해봅시다. 그래서 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숫자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랑 소수점 달린 숫자를 명백히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도 이 인트 형식, 플로트 형식이 서로 다르게 두 형식이 다 마련돼 있어요. C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얘네 둘을 왜 둘 다 만들어 놨냐? 왜냐면 자, 생각해봐요. 우리 소수점 달린 숫자인데 소수부가 다 0이면 결국은 인티저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플로트 형식은 인트 형식에 비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내지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 예를 들면 0.000000000 어쩌고 저쩌고 와 같은 극단적인 우리 입장에서 극단적인 숫자를 다룰 때 그냥 인트 형식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플로트 형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여러분이 다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보통 제가 그냥 숫자입니다, 3입니다, 5입니다 하면은 걔가 기본적으로 인트 형식이다라고 상정을 해서 생각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숫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가 문자표상으로 몇 번째 글자냐? 16진수 기준 61번째 글자입니다. 아무튼 간에 보물과의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냐? 역시나 숫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보물찾기 게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그런 숫자들 중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질량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는 거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면 개인별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시각이 찍히잖아요. 그건 이제 절대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과제를 몇 번째로 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번째로 냈다, 그 2라는 숫자는 명백히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그런 누가 몇 초에 냈나 누가 몇 초에 냈나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제를 몇 번째로 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빨리 낸 사람이 몇 명 있나를 재야 되는 거잖아요. 3명이 나보다 빨리 냈다, 난 그럼 4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자, 순서 개념은 어떨 거냐? 얜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키 순서라든가 나이 순서라든가 여러분 뭐 학번 순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새내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순서 개념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물어본다면 일단 순서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뭔가에 대한 순서를 논의를 하려면 추가적인 그 한 명에 대한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서를 매길 전체 집합, 어느 영역 안에서 내가 몇 등이냐, 몇 번째냐를 논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안에서 내가 키가 몇 번째로 크냐, 과제를 몇 번째로 제출했냐 와 같은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반, 우리 목요일반 있잖아요. 화요일반, 목요일반 다 통틀어서는 몇 등이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 집합 이유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순서, 나에 대한 상대적인 숫자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 대한 그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과제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냐, 내지는 나이, 내지는 학번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지금 동명이인이 우리 반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명이인이 있으면 나이 순으로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 그 두 친구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3월 2일에 입학한 동기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번을 이렇게 어떤 친구는 31번, 어떤 친구는 32번 같은 식으로 부여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서로 다른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할 때 어떤 친구를 출석부 위에다 놓고 어떤 친구를 아래에다 놓을 거냐, 그런 우열을 가르기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번이 작은 친구가 더 위에 올라간다라면 이제 고학번 친구들이 출석 부를 때 호명해서 부른다고 하면 더 위에 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클래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띄울 때 기본적으로 이름 가나다 순으로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 친구들이 위에 있고 hit시 친구들이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준을 지금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 쭉 내리다가 지금쯤 내 이름 뜰 것 같은데와 같이 기대를 할 수 있고 등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실제 출석부상에서의 순서가 그렇게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5학번 친구들 혹시나 이제 개강총회 막 이런 데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학과 모임 같은 데, 동아리 모임 같은 데 가서 내가 모르는데 2호 학번인 건 알고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이제 맥주 짠 한 다음에 이제 너 혹시 학번이 뭐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학번을 말할 겁니다. 그때 나는 31번인데 너는 37번이라고? 그럼 내가 선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아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절대적인 숫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연도에 입학한 친구들을 동기라고 부르면서 동등하게 대합니다. 너랑 나랑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친구야. 와 같은 식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자, 절대로 학번이 3 빠르다고 선배가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군대 가면 그게 있어요. 완전 개 같기는 한데 아무튼 군대에선 그게 성립하긴 해요. 정 가릴 수가 없으면 그 숫자를 가지고 누가 나갈 거냐를 정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문제는 컴퓨터 동네는 그 순서 개념을 다룰 때 절대로 너랑 나랑 동급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등이 누구냐에 해당하는 걸 담으려고 변수 하나를 준비했다 칩시다. 여러분은 그 변수에다가 값을 2개를 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변수 자체가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니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서 공동 1등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컴퓨터에서는 그딴 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의 값을 다뤄야 할 때는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 둘을 변수 하나에 밀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 둘을 서로 독립적인, 서로 다른 두 이름에 각각 따로 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초이스 1, 초이스 2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형식, 값 하나를 그 이름에다 일단 담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써서 그 내용을 확대해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 각각의 칸에 원래 의도하던 값들, 뭐 2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겠죠. 걔네들을 메모리 위에 차곡차곡 담아주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 칸이라는 게 등장할 타이밍이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이에요. 영어로는 objec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어 단어 object는
동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요 오브젝트를 지금 저는 칸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 얘는 이제 저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관점에서는 여러분 C 수업에서 오브젝트가 뭐냐라고 질문이 뜰 건데 거기서의 답변을 저는 요 파이썬 수업에서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파이썬 20세기에 나온 거긴 하지만 2020년도에 핫한 거잖아요. 진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오브젝트의 의미랑 우리 수업에서 오픈소스 수업에서 다루는 오브젝트의 의미 칸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파이썬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 요 오브젝트라는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서술하기 위한 별도의 과목이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객체라고 우리가 번역한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아무튼 그런 것들 PC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2학년 수업이 아마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파이썬의 오브젝트 내지는 자바의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다뤄보시기로 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원초적인 칸이라는 단어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은 엄청 쉬워요.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적당한 메모리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트 한 칸 방금 전에 우리 구경해봤다 볼 수 있어요. 방금 전 메모리 까봤더니 인트 여러 칸이 쫙 나열돼 있던 겁니다. 3도 살고 있고 4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str 헬로 5글자짜리 str 값 하나가 담겨있는 str 한 칸이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우리가 id 호출식 적어가면서 직접 잠깐만 저한테 지금 1시간 10분이 남은 거잖아요. 우리 5-2까지 하려면 7시에 집에 가게 생겼는데 누군가는 남아서 저랑 같이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1 끝나면 집에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무튼 자 방금 전에 우리가 id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진짜로 메모리 위에 어떤 칸이 몇 번지에 있나를 구경해봤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id3을 계산하면 메모리 위에 진짜로 존재할 인트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그 한 칸, 그 오브젝트에 대한 id 값, 메모리상의 위치 값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이 좀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정상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머가 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모든 걸 다 자동으로 해줄 겁니다. 위치 개념, 칸 개념을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할당만 적으면 딸깍하면 마지막 엔터키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칸을 마련해서 값을 담는다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다음번 덧셈이라든가 등등에 활용한다든가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해두고 요 칸에 대한 설명 가장 윗줄 특정 형식 값 C랑 연계되어 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 칸은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메모리상의 영역이다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봐봐요. 형식이란 값은 명백히 지도상의 데이터에 있었잖아요. 데이터 부분에. 따라서 칸도 기본적으로는 값이랑 형식이랑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모든 숫자들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에 담겨 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int라는 형식이 담겨 있는 칸도 있고 input이라는 함수 덩어리 한 칸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int 3 담겨있는 칸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걔네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이랑 값이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다 말했으니까 칸이랑 형식이랑 값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전에 int 한 칸 확대해 봤을 때도 본 적 있죠? 그 안에는 여기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있냐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렇습니다. C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최소한 파이썬은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정리를 요 칸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한번 더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개념 이전에 살짝 등장했던 거를 얘도 다시 한번 의미를 정립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실제로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 int 값 3이 담겨있는 바로 그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id 3 값이 담기게 돼요.
절대로 int 값 3을 걷다가 바로 때려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선 이게 가능해요. 넘버는 인사 엔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에 그 함수 인사 내용물, 문장 2개짜리 내용물이 있는 그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d 값, 넘버에 담아둔 id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위 그 칸에는 어쩔 때는 int 값 3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인사, 코드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꺼내서 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름에 대한 자리는 좀 더 정밀하게는 파이썬 동네 사전을 쓰고 있으니까 이름 사전의 그 이름 자리 정도로 여러분이 조금 더 구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다라고 느끼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저랑 같이 인터랙티브를 켜고 이런저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금 타락했어요. 넘버가 뭔지 알고 있고 인사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친구를 초기화를 시키고 싶어요. 다시 청정했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고 Alt F4가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고 젠틀하게 모든 걸 이조조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F6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부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넘버가 뭐니?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인데요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같은 느낌으로 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F6이에요. 그래서 내 사전이 너무 더럽혀졌다 할 때 이걸 쓰시면 초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자,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어째 우리가 월요일밤보다 더 늦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3하고 엔터 치면 3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헥스하고 아이디하고 3 하면 얘는 0328번지 요거는 저랑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숫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t P 하면 요거 불러오기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수식 3을 언제 계산하든 간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실행하는 내내 int 값 3은 항상 저 번지에 살고 있어요. 파이썬 3.13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쟤는 꾸준히 꾸역꾸역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인터프리터 처음 딱 켜자마자 3하고 엔터 쳤을 때도 이 친구는 우리한테 3이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어떤 문장도 실행하지 않았던 타이밍부터도 이미 메모리 위에는 int 값 3, 4, 5, 6 방금 전 봤던 그 다세대 주택은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로 스타트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 타임점 슬립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을 쓰고 싶다라면 임포트 타임 같은 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죽었다 깨나도 인사를 하는 방법 같은 건 지금 몰라요. 만약에 그걸 알려주고 싶다, 나중에 인사 한번 해야 된다 할 때는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직접 먼저 적고 그걸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int 값 3은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VARS 하면 지금 이 친구가 사전에 어떤 이름들이 있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이름들만 적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전이라는 거는 메모리 위에 어디 있니를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고 괄호 닫고 아무것도 괄호 닫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직접 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닫는 괄호를 칠 때마다 이건 어느 괄호에 대한 페어링을 맺는 닫는 괄호다를 음영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닫는 괄호를 3번 연속으로 적는 게 맞고 여기까지 다 적고 엔터키 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 사전은 요 번지에 꽂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번지에 여전히 꽂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현재로선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 헥스라는 함수 계속 열심히 호출해서 쓰고 있는데 얘 지금 우리한테 반사해 주는 거 보면 따옴표를 붙여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헥스라는 함수는 호출하면 우리한테 str 형식 값을 줍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헥스하고 우리가 3하고 하면 이 친구는 0x3 세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괄호 안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int 형식 값일 때 그거를 나중에 계산하면 정확히 그 값이 나오는 리터럴을 적고 싶지만 16진수 표현으로 적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적으면 되니? 라고 물어본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10진수로 따지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걸 16진수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한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넣는 해가지고 요 16진수 리터럴 계산 결과값과 10진수 리터럴 계산 결과값이 같냐 물어보면 당연히 같다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진수의 차이지 똑같은 숫자를 지금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인트 값에 대한 리터럴이에요. 아무튼 16진수가 좀 더 보기 편할 겁니다. 큰 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라도 4학년쯤 되면 그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이름 2개를 이름사전에 등록하기 위한 문장 2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한번 같이 쳐봅시다. 그래서 늘 적어왔다 할당문 넘버는 3 엔터예요. 그 다음에 함수정의 인사 콜론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하고 점점점 하면서 이 친구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인사 내용물은 지금은 그냥 헬로라고 인사만 할게. 항상 똑같은 인사할 거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웬걸 그냥 커서가 여전히 점점점 하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인터랙티브에서 함수 정의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쌍방폭행 모드란 말이에요. 인터랙티브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씩 입력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요 인사 첫 줄,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인사의 내용물이 문장 하나짜리인지 2개짜리인지를 이 친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친다고 아마 2줄이겠지 하고 슥 들고 가면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번째 줄 적으려는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이 2줄만 가지고 함수정이 완성됐네 라고 들고 가버리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정의 내용물이 문장 2개짜리다 라면 예를 들면 뭐 넘버는 3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 거 적고 다음 거 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지금 요 인사 내용물이 문장 하나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가 함수정의 내용물이야. 들여쓰기 한 문장 더 이상 없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에 엔터를 한 번을 그냥 더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마지막 문장 적고 엔터를 2번 연타를 하시면 오케이 하면서 이 2줄만 들고 가서 이 2줄이 함수정의 하나인 셈 쳐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헬로를 출력한다. 문장 하나짜리 함수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제 헥스 아이디 해서 아이디 3 하면 아까랑 똑같은 숫자 무조건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에는 지금 아이디 3이 담겨 있으니까 똑같은 숫자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디 넘버는 아이디 인사랑 다릅니다. 이름 사전에 넘버도 등록돼 있고 인사도 등재돼 있는데 그 각각 사전의 이름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사전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랑 똑같은 숫자가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한 할당문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얘는 넘버는 인사예요. 의미 관점에서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아이디 값을 넘버에 담겠다는 뜻이 됐습니다.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적겠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헥스 아이디 넘버 하면 얘는 이제 아이디 인사랑 똑같은 값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게 할당문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네 둘은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사전은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 꽂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직접 인터랙티브에 쳐봤다면 자, 지금 나오는 숫자가 저랑 똑같은 게 뜰 때도 있고 아니게 뜰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맥 쓰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이 와봤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인터랙티브의 다양한 아이디 값들에 대한 16진수 표현이 출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메모리 아까 전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구경해 봤을 때 엄청 넓어요. 그거 스크롤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0번지부터 FFFFFFFF번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엄청 넓은 영역에서 어딘가에는 지금 이름 사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지금 함수 인사에 대한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인트 값 3, 인트 한 칸이 지금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름 사전 안에는 이상한 이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 값들도 있지만 또한 넘버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도 등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 인사 자리에는 각각 넘버에 담겨 있는 값, 인사에 담겨 있는 값, 아이디 값이 담겨 있겠죠. 등등이 적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요거 슬라이드 스크린샷 찍고 할 때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른 숫자가 나와도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컴퓨터에서도 이거 재부팅하거나 했을 때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은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 엄청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인트 한 칸은 보기가 쉬워요. str 한 칸도 뭐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전 한 칸은
진짜로 저도 해석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그냥 메모리 위에 진짜로 책 한 권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재부팅을 하던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처음 켰을 때는 메모리 위에는 요 정도밖에 없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미 사전은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인트값 3, 4, 5, 6, 7, 8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름 사전 확대해서 봤을 때도 그때는 이상한 이름들만 잔뜩 적혀 있어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을 했다 보시면 돼요. 이 할당문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는 새로운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 사전의 넘버 오른쪽 자리에는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던 그 글자 3 내지는 인트값 3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인트 형식값 3이 실제로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대신 사전에 기록됩니다. 함수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함수 정의 실행이 딱 끝난 시점에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메모리 위에 인트값 3은 있었지만 인사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함수 인사에 대한 내용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일단 첫 번째로 메모리 위에 이 함수 인사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가 함수 한 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비어있는 영역 아무데나 적당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잡아서 여기다가 적당히 숫자들 입력해두고 요거 함수 한 칸이에요 하면은 그 한 칸에 대한 id 값이 이제 발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인사를 등재하면서 방금 전 만들었던 그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을 기록을 해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비슷해요. 함수 내용물도 100% 확률로 숫자가 돼서 담겨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뭐가 담겨 있을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헬로를 출력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적어둔 대로 순차 분기 반복에 따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숫자들이 메모리 위에 함수 한 칸으로서 담겨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름 사전에도 그 한 칸에 대한 id 값이 잘 적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의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의 실행을 끝내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의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넘버는 인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인사 괄호열고 닫고 하면 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넘버 괄호열고 닫고를 해도 우리가 헬로를 동일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똑같으니까요. 왜냐? 넘버는 인사 엔터 쳐서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는 의미 관점에서 인사 함수 덩어리를 넘버에 담는다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이 함수 덩어리가 복사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할당문 실행을 끝낸 시점에는 여전히 메모리 위에는 헬로를 출력한다에 해당하는 함수 한 칸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요 id 값만 이름 사전에 적혀있던 요 id 값만 그대로 숫자를 복사해서 이름 사전의 넘버 오른쪽에다가 복붙을 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도 인사라는 이름을 써서도 우리 손에 동일한 id 값을 쥐을 수 있게끔 id 값만 복붙을 해요. 절대로 새로운 함수 한 칸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요.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왜냐? 저 동일한 id 값을 갖고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여둔 거 해서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똑같이 프린트 헬로 화면에 헬로를 출력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현재 우리 목표라서 할당문을 저렇게 적어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인사 내용물이 복사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인트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넘버는 3 한 다음에 넘버 1은 3 한 다음에 넘버 2는 넘버 1 한다 그래서 인트 값 3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파이썬은. C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C에서 인트 변수에 3 담아놓고 다른 인트 변수에다가 거기 담아뒀던 값을 옮겨 담는다라고 하면 거기선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절대로 인트 값이 복사된다라든가 함수 덩어리가 새로 한 칸이 새로 생긴다든가 하는 건 절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름 사전에 인사 오른쪽에 적혀있던 숫자를 넘버 오른쪽에 옮겨 담는다, 복사해서 담는다는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방금 봤던 그 그림들 지금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실제 모습 어떻게 생겼냐? 지금 막 구경해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엄청 복잡하니까 그냥 적당히 책 한 권 꽂혀 있다 상상만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정리하면, 자, 방금 전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 다양한 사전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사전 같은 거 보면 다양한 언어 사전 있죠. 영한 사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한다면 이런 단어 쓰시면 됩니다. 내지는 그 영어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국말로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이름 사전은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 인트 값 3, 헬로 5글자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름 사전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담기지 않아요. 그 값들은 그럼 어딨냐? 아무튼 숫자로서 존재하고 걔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각자만의 칸에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 엄청 넓은 메모리 위에 특정 칸 하나를 골라가면서, 찍어가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특정 형식, 특정 값을 꺼내와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담겨있는 숫자들을 인사 내용물로 간주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거기 뒤에 있는 65, 6865, 64, 66F를 헬로 5글자로 간주해서 str 형식 값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인트 값 3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작업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형식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형식이냐?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다룰 수 있는 형식이에요. 제게는 지금 약 50분 정도가 남았고, 저는 지금 좀 성급하긴 한데 오늘 5-1을 6시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서둘러 볼게요. 자,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자, 변수, 파이썬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친구였어요. 담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넘버에 3을 담는다. 사실은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오른쪽에 ID 값 하나를 적어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방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름 사전 넘버 오른쪽에는 ID 값을 하나만 적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새로운 형식을 상상하는 겁니다.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담아놨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름 사전이야말로 바로 이 형식이기는 합니다. 이름 사전 확대해서 보면 거긴 ID 값이 꽤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왼쪽에 이름들도 적혀 있고요.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ID 값이 하나씩 하나씩 톡톡톡톡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사전에 이름이 여러 개 있다면 정확히 그 개수만큼의 ID 값도 오른쪽에 적혀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 사전은 엄청 복잡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간단한 형식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 칸들을 그냥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걸 살짝 확대해서 보면, 자, 어떤 그런 나열하는 형식이 존재하고 그런 형식 값 하나가 칸에 담겨 있다 칩시다. 얘를 확대해서 보면, 그래요. 일단은 이름 사전에 넘버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ID 값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메모리 방문하면 거기에는 지금 말하는 그 형식 한 칸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를 확대해서 보면 단순히 ID 값 2개가 이렇게 맨 위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적혀 있는 ID 값을 가지고 인트 값 3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ID 값을 가지고 인트 값 4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여기는 3이랑 4가 담겨 있다. 그래서 넘버즈에는 3이랑 4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형식 값이 존재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MSG, 메시지를 줄여서 MSG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ID 값 타고 가서 보면 나열하는 형식 값이 존재합니다. 얘 확대해서 보면 HI 2글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우리가 상상하기 쉽죠. 아까 전에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str 형식이 딱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인사는 헬로 5글자야 엔터 쳤을 때 실제로 메모리 위에 헬로 5글자짜리 str 한 칸이 생긴 거예요. 걔 확대해서 보면 진짜로 6865, 6066F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이름 사전에 적어둔 인사라는 그 이름을 써서 그 str 한 칸에 대한 ID 값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적혀있는 각각의 글자들을 얼마든지 꺼내서 출력한다든가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 형식이 딱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자기 칸 안에 나열해 놓고 다루는 형식이에요.
근데 얘는 글자고 그거 말고 글자 대신에 이런 느낌으로 id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id 값 우리 살짝 구경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id 값은 여러분 8바이트다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64비트 쓰고 있으니까. 유니코드는 이제 좀 길이가 그때그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아무튼 걔도 뭐 5글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길이를 적어 놓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가지고 적절한 길이만큼만 잘라서 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는 지금 8바이트 어치 id 값 2개를 나열해서 담아둔 거예요. 마치 헬로 5글자 담아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길이가 2인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 사전에는 id 값이 여러 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일단 우리가 지금 수식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또는 어떤 변수의 값을 담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늘 하나를 상정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사전에 id 값이 수십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메모리 방문해서 등등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 사전에 있는 여러 id 값들 중에 딱 하나를 고르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름을 써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를 골라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지금 프로그램의 나이가 필요해. 사용자의 나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수식을 적을 때 이름 your age를 적는 게 아니라 my age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름 사전에는 그 두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고 id 값이 둘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d 값 하나만 우리가 콕 찍어 갖고 들고 와서 다음 계산에 써먹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 사전에는 id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 들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id 값 왼쪽에 적혀 있을 그 이름을 대신 적으면 됩니다. your age, my age. 지금 같은 경우는 numbers라는 이름을 적어서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id 값 하나만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사전은 그게 가능해요.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게 사전이니까요. 근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지금 각각의 id 값 쭉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왼쪽에 얘네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id 값만 생으로 담아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여러 id 값 중에 항상 동시에 하나만 들고 와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2개 중에 나는 이게 필요해 라고 둘 중에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걔를 불러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 사전에 id 값이 10개 있다 칩시다.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그 id 값 왼쪽에 적혀 있을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모든 id 값 왼쪽에는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id 값 왼쪽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열만 돼 있어요. 메모리 위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너 나와 같은 식으로. 그때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수업의 단점이 스크롤 한 번만 딸깍하면 답이 적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pdf 파일 다 나눠드리고 진행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맨 앞에 있는 친구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맨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뒤로 3칸 떨어져 있는 친구를 내가 쓰고 싶습니다와 같이 몇 번째 칸 같은 느낌으로 순서 개념을 적용해서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정확히 이럴 때 쓰는 순서 개념을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수미상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덱스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그런 형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 값이 그런 형식 칸 하나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id 값 3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고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은 그 칸이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그 칸에 대한 인덱스 값을 써서 예를 들면 3번째 친구 나와주세요. 2번째 친구 또는 맨 앞에 맨 뒤에 있는 친구 나와주세요 같은 식으로 걔에 대한 인덱스 값을 써서 여러 애들 중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id 값만 들고 와서 메모리 방문해서 int 값 3을 쓴다거나 int 값 4를 쓴다거나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인덱스라는 친구 의미는 딱 요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1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5-1로 올려둘게요. 그 다음에 약간 3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갈 친구들은 가시고 5-2를 여기서 일단은 주파를 해볼게요. 강행 돌파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뒷수업이 없으니까. 그거 듣고 가고 싶다. 생방송 듣고 가고 싶다. 듣고 가셔도 돼요. 뭐 만우절이라고 뭐 인생 뭐 달라집니까? 듣고 가는 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면은 지금 가시면 됩니다. 자, 출석 못 찍었다. 지금